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주요 종목들 흐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종목들 중에 박근호 이사가 함께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우스 골라주셨네요. 오늘 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 장중에 16,400원까지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인데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네, 제우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어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잠깐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우스 하면은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로봇 쪽에서도 뭐 거의 탑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로봇들이 움직일 때 제우스가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제우스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 기업일까요? 반도체 장비들이 공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세정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데 웨이퍼가 이제 공정을 옮겨 다니다 보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웨이퍼를 이제 씻어주는 세정 장비인데 그게 이제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그 습식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탑급의 어떤 매출과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 웨이퍼를 세정을 할 때 하나씩 닦는 걸 이제 싱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뭐 30장, 50장씩 그냥 뭉터기로 닦는 걸 이제 배치형이라고 하는데 제우스가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실적이 거의 500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왜 안 나왔냐면 이 싱글형은 이제 국내에 있는 제우스가 이제 본사에서 하는 거고 여러 장씩 닦는 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GET라고 이제 제우스 자회사가 하는데 그 배치형이 좀 약간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어떤 흐름들을 좀 약간 상승 쪽으로 맞는 역할을 많이 했고 이제는 뭐 하반기고 내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면서 제우스 흐름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닉 디본딩이라는 장비로 일단은 최근에 제우스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포토닉 디본딩 일단 포토닉은 제외를 해놓고 디본딩이라는 장비는 이제 본딩은 붙이는 거니까 디본딩은 이제 띄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공정을 돌아다닐 때 웨이퍼가 굉장히 얇으니까 웨이퍼가 이제 휘어지거든요. 밑에서 이제 받쳐놓으면은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웨이퍼로 캐리어 웨이퍼라는 걸 붙여놓고 이제 공정을 끝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캐리어 웨이퍼와 이제 그 공정이 끝난 그 맨 위에 있는 실제 웨이퍼를 띄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띄어내다 보니까 웨이퍼가 이제 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엇이냐면 열로 띄어냈습니다. 열로 띄어내니까 우리가 보통 본드 같은 거 붙여 있을 때 드라이기로 이렇게 쐬면은 이제 본드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웨이퍼에 일단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이제 용액으로 이제 떼어내는데 그건 또 오염 문제도 있고 그 오염 물질이 거기 또 웨이퍼에 묻어 있으면 그걸 또 닦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레이저를 많이 쓰긴 하는데 레이저는 일단 장비가 너무 비싸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램이나 뭐 이런 어떤 범용 메모리를 생산할 때 레이저로 이걸 떼어내는 건 사실 굉장히 뭐 약간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떼어내는 이제 포토닉 디본딩을 이 제우스가 이제 만들었는데 미국 기업이랑 같이 공동 개발했죠. 이게 마이크론 쪽, 이제 미국 쪽 IDM이 굉장히 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장비를 이제 납품할 것으로 시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 IDM은 뭐 다른데 아니겠죠. 마이크론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포토닉 디본딩 장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제우스랑 같이 R&D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일단은 전해졌습니다. 올해 수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계획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은 조금 더 일찍 움직이니까 지금부터 움직이는 흐름들이 일단은 수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좋은 실적과 주가 흐름이 뭐 한 단계 레벨업, 뭐 퀀텀 점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운데 로봇이 뭐 상당히 좋죠. 제우스가 너무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제우스를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로봇 테마가 뭐 시장에서 뜨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거의 안 움직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 차후에 제우스가 조금 더 풀어야 될 숙제를 좀 남겨놓고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모칸 한번 그어볼게요. 작년 하반기인데 작년에 온기 기준으로 49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 3분기, 4분기 안 떨어지는 주식이 없었죠.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떨어졌는데 반면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의 영업이익이 안 났죠. 적자가 소폭 났는데 이제 하반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기사들이 가장 잘 나온 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종가상으로는 오늘 연중 최고치고 2월 달이 이제 고가권 기준으로는 2월 달이 최고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흐름. 주봉으로 잠깐 보면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앞으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요. 선 한번 그어볼게요. 일단 저점은 좀 탄탄하게 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한 12,000원 부근이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6,000원 정도 돌파를 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닥은 이제 지지선은 상당히 탄탄하게 가격적으로 다져놓고 위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마디로 박스권을 뚫어내려는 흐름인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 그것도 상당히 좀 대량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일 연속 순매수인데 주가 흐름이 사실 뭐 수주가 이제 되면서 그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도 상당히 좋지만 이제 수주 가능성이 있고 사실 마이크론과 관련돼서도 원래는 삼성향이 작년에 삼성 쪽으로 세정 장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하이닉스는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하이닉스 쪽으로도 좀 물량을 수주를 해서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닉 디본딩 장비가 시장에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재료와 주가 흐름도 한번 좀 좋은 흐름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도 괜찮고 상승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봤습니다. 제우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 오늘도 뭐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나무와의 사업 협력 소식 알려진 직후로부터 현재까지 20% 넘게 급등한 상황인데 앞으로 상승의 룸이 더 열려 있을지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뭐 똑같은 섹터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섹터로 묶여 있고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 경영진들의 이 어떤 뭐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의 분위기를 상당히 좀 다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네이버 관련돼서 두나무의 가치가 뭐 몇 배가 됐다. 뭐 네이버 파이낸셜은 5조 원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두나무는 뭐 10조 원이 넘어서 15조 원 정도. 그래서 신주를 발행을 해서 한 네이버 파이낸셜 대비해서 두나무 쪽이 한 주당 3주를 이제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좀 왜 했을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두나무도 왜 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그 두나무 송치영 의장이랑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사실 이 동문이죠. 동문이고 둘이 이제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좀 알고 있는데 이혜진 의장이 네이버 지분이 사실 뭐 많은 편은 아니죠. 뭐 3% 조금 더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이건 이제 뭐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의 자회사가 되고 네이버 입장에서 손자회사가 되니까 그거를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한번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네이버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많이 올랐죠. 지금 43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두나무 쪽이 정말 조금 나왔을 때 1년에 1조, 그 다음에 막 코인이 막 진짜 붐이다 그러면 뭐 3조 원 가까이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이버 쪽에 연결 실적으로 뭐 손절해서니까 잡혔을 때 네이버의 가치가 10조 원 정도 이거를 위쪽으로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수치대로 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주식은 아니죠.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을 때 그걸 업비트에 이제 상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는 것 상당히 뭐 좋은 발상이기도 하고 하지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상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상 이쪽은 좀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했듯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을 아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송치용 의장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 뭐 그냥 당연히 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네이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로서는 뭐 손색이 좀 없다. 반면에 뭐 카카오 주주분들은 좀 카카오도 일단은 두나무 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뭐 지나간 거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카카오도 이제 뭐 회사 쪽에서 밝히는 대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처음에는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네이버 수급 잠깐 살펴보고 차트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3일 연속 이제 우측 위에 보시면 파란색 선의 기관이 위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제 3일 정도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전서부터 음봉 나왔을 때서부터 7일 연속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로 4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심 받았을 때가 6월 이제 하순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가격이 29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었을 때 29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제 어떤 실체가 좀 어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9만 원 밑에 있는 것은 조금은 뭐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그 위쪽 방향으로 충분히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주주분들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위쪽 방향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나무와 합병이 이제 대형 호재로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뭐 반도체 쪽이 시장에서 이제 뭐 TV만 틀면 반도체 얘기만 하니까 저는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시장의 대한통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추석이라서 그런가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기업이 돈을 벌 때 뭐 기존에 사업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CJ 대한통운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듯이 저도 이거를 왜 활용을 안 하지라고 한번 좀 의문을 가진 적이 과거에 있었었는데 택배 박스를 이제 돈을 받고 거기다 이제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공짜로 해주는 건지 정부에서 돈을 받고 해주는 건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 노담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담배 피지 금연 운동이 좀 있죠. 그걸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일단 추석 끝나고 나서 상업 광고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CJ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뭐 토요일 날 택배 시키시면 물건 뭐 사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일요일 날도 오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다 오고 이제 주 7일 배송이기 때문에 일단 CJ 대한통운에 대한 어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상반기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실적이었고 이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와 이게 이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화면으로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는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한 기업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움직이기만 하면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CJ 대한통운이 로보티즈와 같이 MOU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형태를 갖춘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반신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돼 있고 이제 상반신만 이제 두 판이 달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택배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물건 깨지지 말라고 충전재 들어 있잖아요. 그 충전재 관련돼서 로봇이 뭐
어떤 좀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군포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차후에 좀 어떤 모멘텀이 생길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좀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CJ 대한통은 24년도 1분기 정도에서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올해 흐름 본다라고 하면 좀 약간 그렇게 크게 반복되진 않았습니다만 박스권 정도 형태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가격대가 있죠. 절대 빠지지 않는 가격대가 바로 지금 가격대인데 웬만하면 지금 가격대를 빠지진 않습니다. 5월 달에는 빠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실 그 주가 흐름이 사실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고 지금 그 시장에서 어떤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말고 좀 약간 러프한 조정을 내는 큰 신경을 안 쓰고 굉장히 기업적으로 안 좋은 일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수급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가격 자체가 좀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종목군들을 나는 좀 선호를 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종목, 그런 분들은 지금 CJ 대한통운 주가 흐름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좀 음봉이 나오는 어떤 그 조정 구간들을 나는 좀 의연하게 좀 넘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까지 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가격적인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지금 85,200원인데 85,000원 전후 상당히 좀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정도로 한 95,0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전 저점 8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